이 책자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밝힌 책자인데요. 이 내용, 그 소위 100대 과제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개발에 관련된 사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요 제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과제들을 보면 과거 MB 정부 때의 새만금이 중요한 국정과제 하나 때 얘기하는데 MB 정부는 기본적으로 사den과 같은 토목 사업을 벌여서 경제를 부흥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의 철학은 다릅니다. 그게 결국은 특정 대기업의 돈벌이, 특정 지역의 이익으로 나타나지 모든 지역이 잘 사는 경제로 나타날 수 없다는 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전체에는 특정한 사업, 특히 개발 사업을 지칭해서 하겠다라고 언급한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새만금 사업이 한 번도 아닌 이 일권 책자에는 3번에 걸쳐서 언급이 됐고 구체적으로 공공주도 매립, 항만, 공항 이런 것을 예시한 겁니다. 어느 사업도 구체적으로 재원이 들어가는 내용을 이 책자 어디에도 거론하지 않았다는 거,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고, 그만큼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스스로 새만금 사업에 속도감 있는 성공을 위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여러 번 와서 천명하셨기 때문에 그 믿고 가셔서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국정과제에 포함이 돼 있으니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새만금 사업에 속도를 내고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는 데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좀 싶은 것이, 현재 지금 6천억 정도 되어 있는 기재부 예산 심의 단계는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짠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짠 겁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더 거쳐지는 게 아니에요. 1년 전에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거쳐야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거 2년 후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들어선 지 몇 달 안 됐습니다. 세원 계획은 박근혜 정부가 짠 거고 예산안도 박근혜 정부가 짠 거예요. 여기서 약간 올해는 더 증액할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액수를 하기는 아마 내년 예산은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현실적으로 몫이 없으니까. 그러나 내년 이후부터는 더 많은 액을 배정해서 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정치권, 언론, 모든 사람들이 총력을 다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대신 좀 좋은 거는 이 새만금 사업을 전담하는 청와대를 신선한 균형발전비서관과 국토부 장관, 새만금 개발청장이 전북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거죠. 예.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전라북도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강한 의지를 실어주기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간에 협력해서 이걸 실현해야 되는, 그게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내년도 예산안의 틀을 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청와대에서 재정전략회의가 바로 그겁니다. 다음 주에 또 한 차례 합니다. 이 재정전략회의에서 효율적인 재원 마련 대책과 배분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지금 전라북도가 역량을 집중해야 되고 바로 여기입니다.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의지가 있냐 없냐를 따질 한가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 계획 안에 새만금을 향후 1년 동안 내년도에서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총력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쉽다 생각하는 건 그런 노력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현역 의원이 아니고 그 회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만 누군가는 이 문제를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한가하게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는 타령하는 것이 제가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희가 이제 공약을 하면서 178조의 재원이 소요된다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지출을 어디서 줄이고 어디서 새롭게 세입을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다 짠 겁니다. 그 계획 안에는 지역 공약은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예측이 가능하지만 새로 들어온 신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나 검증을 거치지 않고서 사업에 반영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7조라고 하는 것은, 지역공약 7조라고 하는 건 기존에 해왔던 사업, 그러니까 추정이 가능한 사업이라면 이 얘기한 거고요. 지금 이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재원 대책과
배분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부터 해야 될 노력이라고 보거든요. 예. 여기에 있는 지역공약 전체 5조 7조밖에 안 돼.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하면 개별 사업만 가지고도 10조 넘는 사업 규모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를 올해 말까지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각 시도와 전문가들, 정부 부처가 모여서 계획을 짜겠다는 거죠. 어떤 것은 우선하고 어떤 거는 나중에 해도 될 것인가.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만들 텐데 저희가 제가 제안한 원칙은 일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산업을 진흥하는 사업은 우선 지원해야 된다. 그와 관계없이 무슨 큰 건물을 짓고 시설을 짓고 이런 거는 후순위로 밀리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 정도는 수립해서 이 국정과제 계획에 반영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현재 매립은 진행 중에 있고요. 근데 그거를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하는 것을 쉽게 말해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이 주도해서 속도를 내겠다라는 의미고요. 항만은 지금 이미 짓고 있습니다. 공항은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이 사업에 또 다른 예타가 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주도하면서 많은 재원을 투여해서 5년 안에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내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생활금 얘기할 때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할 수 있는 걸 최대치를 요구하는데 10년, 20년 후의 것까지도 문재인 정부 보고 약속하라고 하면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다음 정부에게 맡겨진 과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다 보니까 너무 몇십 년 동안 길어지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내에 도로도 다 개설하고 항만도 개설, 매립도 하고 공항도에서 비행기가 뜨기를 이렇게 바라고 기대하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5년 동안 할 수 있는 죄를 최대한 요구하고 그걸 해내면 잘했다고 하는 거고 그 나머지 과제는 또 다음 정부에 넘기는 이런 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타 면제 문제를 각 지자체에서 많이 요구하는데요. 사실 현실적인 합리적 타당성 없어 보입니다. 이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낮고 그리고 필요성이 적다고 할 경우에 예타 면제 요구합니다. 과거에 TK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가 재원을 낭비했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새만금은 지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새로운 예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하고 있어요. 항만, 공항, 도로 매립하고 있어요. 예타 논란은 버리는 것도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의지를 표명했으니 그 의지에 맞는 실천 계획을 마련해달라. 지금 소위 마스터 플랜은 MB 정부 때 만들어진 겁니다.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성에 맞게. 그리고 그 계획에 맞게 얼마만큼 재원을 5년 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선언, 약속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새만금 사업은 전라북도가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중앙정부에 맡겨도 됩니다. 전라북도에 새만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무궁무진한 발전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게 많은데 새만금을 너무 주장하다 보니 다른 사업에 대한 주장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는 새만금은 확실히 해서 중앙정부가 약속하면 해놓고 다른 사업을 우리가 이제 많이 발굴해서 해내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탄소 산업 클러스터, 그다음에 산업단지에 대한 이 내용도 올해 초안에는 잘 반영이 안 됐던 것이 추가되고 탄소산업 클러스터와 탄소 소재 국가 산업단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균형과제 요거는 이제 비공개 자료입니다. 1권 2 책자는 공개된 자료고요. 2권 책자는 청와대가 보관하면서 관리하는 비공개 자료인데 이 안에 균형발전 항목 중에 새만금에 대한 사업에 대해 아까 얘기했던 언급들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탄소 산업, 탄소 소재 육성이라고 해서 탄소 산업단지 조성, 그다음에 이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는 탄소 산업 클러스터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사업 자체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식품 클러스터 사업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익산의 안전보호 융복함 제품, 그다음에 무주 태권도 성지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전주와 군산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이 상용차, 트럭과 버스 생산하는데 전기차 부분에서 승용차 부분은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상용차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건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산업부 계획 내에 들어가서 상용 전기차 개발 사업도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문재인 정부 때 실현돼 나갈 것입니다. 전라북도 공약 부분입니다.
전북 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한다. 전라도 세천용공원, 국립지도권 산림치유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북을 농생명 밸리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이번에 수정을 해서 수도로 바꿨습니다. 부산이 해양수도, 제주가 평화수도 얘기하는데 전북이 너무 스케일이 작다, 밸리는. 바꿔 유일하게 문재인 후보 공약 중에서 이 실을 때 내용을 수정하고 새만금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는 전라북도밖에 없고요. 제가 이 앞에 전남 공약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전남 공약 보시면 맨 아래쪽에요. 농생명 관련된 언급 없습니다. 전라북도가 유일하게 농생명 수도로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어져 있는 걸 가지고 자꾸 아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이게 실었다고 끝날 게 아니라 이게 제대로 꽃을 필 수 있도록 좀 국회에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다시 드립니다. 제가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챙겨본 게 군산조선소 문제입니다. 총리실과 청와대와 이 문제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하고 산업자원부 담당자와 이 문제에서 깊게 토론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우조선을 살리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 죽였냐고 얘기하는데 이 결정은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진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새만금 사업처럼 정부가 결심하고 갈 수 있는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대중공업인데 군산조선소에서 재개하냐 마냐 결정을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현대중공업 측이 합니다. 근데 현대 측은 수주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군산조선소를 만들었을 때에 비하면 아직도 절반 수준이다. 이 물량을 울산조선소에서도 건조하는 데에도 부족하다. 그런데 군산에 가서 하려고 하면 우리는 더 많은 경비가 들어간다. 정부에서 구조조정 원가 절감 하라고 해놓고 군산 가서 그 물량을 건설해라 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선박은 수주가 특징인 게 선주사가 어느 조선소에서 건립해달라고 지정을 하게 돼 있답니다. 근데 이 군산조선소가 재개가 되려면 정부가 공공선박 발주할 때 군산조선소에서 하라라고 할 수 있어야 돼, 하나. 민간 선주가 할 때 군산에서 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이 현실 가능한 거거든요. 그 현실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한 것을 왜 그렇게 했냐고 얘기하고 현대중공업 잘하고 있는데 왜 안 하냐고 얘기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은 거고 현재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군산조선소가 조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에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한다 생각합니다. 왜 이것밖에 안 됐냐고 자꾸 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한 건 평가하겠는데 좀 더 속 시원한 조업 재개라고 하는 대책을 정부가 만들어내라 요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급 인사에 전북 출신들이 한 17명이 포함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 단 4명, MB 정부 때 7명, 가장 많이 들어갔다는 참여정부 때도 5년 통틀어서 14명이었는데 벌써 초기에 17명이나 되는 전북의 소중한 인재들이 국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은 저는 전북의 몫이라고 봅니다. 전라북도와 정치권, 여야를 떠나서 소모적 논쟁과 정쟁을 벌이지 말고 온 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반드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전북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